연준이 오늘 현재 550억 달러인 자산 매입 규모를 다음 달에 450억 달러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학군이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처음으로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후퇴할 가능성이 예측됐습니다.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 내 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워싱턴 DC에서 이틀 일정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현재 월간 55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다음 달에 추가로 100억 달러 줄여 450억 달러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지난 겨울 이상 한파로 일시적으로 부진을 겪은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축소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2008년 11월 이후 약 5년 만에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나선다고 발표한 후 올해 1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네 번째 테이퍼링입니다. 연준은 모기지 담보증권 매입 규모를 현재 2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감축하고 국채 매입 규모를 현재 3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각각 50억 달러씩 낮췄습니다. 또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목표금리는 기존 0에서 0.25%로 제로 수준은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결정은 9명의 연준위원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팰리세이드 학과 리치필드 학군 등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인이 많이 사는 포트리 학군도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중 한 곳인 포트리 학군도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추진위원회는 포트리 학군의 한국어 수업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빠르면 내년 가을학기부터는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포트리 학군 측도 한국어 수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트리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어 교사 수급이 원활해야 하며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등도 시급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우리 쪽에서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좋은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교육위원회와 접촉을 해가지고서 어떻게든지 금년 이내에 성사를 이루도록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교육하는 공립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한국 학생들은 모국어를 더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타민족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 등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리치필드 학군의 경우에는 올 가을학기부터 한국어 수업을 초, 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추진위는 한국어 수업을 더 많은 학교로 확대시키기 위한 기금 모금 만찬을 오는 5월 1일 뉴저지주 티넥에 위치한 나비박물관 연회장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둘러보며 남북 경제 교류에 첫 발을 내디딜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에 사는 한상들이기에 이데올로기보다는 철저하게 경제 원리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게 이번 방문의 큰 의미입니다. 세계 68개국 130개 지회를 둔 세계 한인 무역협회 회원 21명은 오는 5월 2일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해 투자 및 구매 가능성을 조사하고 현지 공장 설립 등을 타진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제13차 세계 한상대회의 운영위원 및 리딩 CEO 13명도 이날 함께 방북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 기업인 34명의 월드옥타 사무국 직원과 재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를 포함하면 방북단은 41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한 월드옥타 측은 최근 남북 양측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개성공단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남쪽에서도 올해 들어 첫 방문입니다. 월드옥타 김우재 회장은 그동안 대북 사업을 펼쳐왔거나 관심을 둔 9개 나라 21명의 한상이 통일의 물꼬를 튼다는 희망을 안고 실제 비즈니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상들의 이번 발걸음이 남북한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행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6월 제1회 재미 한인 등산 대회가 베어마운틴 스테이파크에서 열립니다. 등산을 통한 건강 증진에 많은 한인들의 참가를 당부했습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의 매연과 빌딩숲을 벗어나 탁 트인 산 정상에 오르다 보면 마음 깊숙이 시원하고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산행은 심폐기능 향상은 물론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살균 작용으로 인한 활력 증가로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국민 스포츠로 불리는 등산. 뉴욕, 뉴저지에만 40개가 넘는 한인 동호회가 있을 정도로 뉴욕 이런 한인 사회에서 최고의 각광을 받고 있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오는 6월 뉴욕, 뉴저지의 모든 등산인들이 함께하는 제1회 재미 한인 등산 대회가 베어 마운틴에서 열립니다. 400여 명의 등산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들의 화합은 물론 건강 증진도 함께 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미 동북부의 모든 그 산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여갖고 산을 통해서 체력을 증진하고 가족들의 친화력도 높아지고 또 정신 건강도 향상시키는 그런 그 의의에서 이번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베어 마운틴 공원 내 웨스트 마운틴에서 열리는 대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3마일과 5마일 코스, 단체 10마일 코스로 나눠 진행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티셔츠 같은 기념품이 주어지며 단체 10마일 우승팀에는 $2,000의 상금도 주어집니다. 통과 지점마다 체크포인트, 의료, 자원봉사, 운영요원을 배치합니다. 통신 관계는 무전기와 셀러폰을 이용하고 파크 관리소와 한라인을 설치하여 비상시를 대비하겠습니다. 참가비는 3마일과 5마일 코스는 성인 1명당 $15이며 10마일 단체 참가비는 $200입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갑자기 후퇴할 가능성이 예측됐습니다.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미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연방국무부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분에 우선 수속 일자가 5월이나 6월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에서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취업 3순위는 이달 초 발표된 5월 문호에서 전월과 동일한 2012년 10월 1일로 전격 동결된 상태입니다. 취업 3순위 문호가 급진전되면서 올 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배정돼 있는 영주권 신청 쿼터가 모두 소진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무부의 후퇴 예상을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취업 영주권 문호가 갑자기 후퇴하게 되면 그간 영주권 신청서를 준비해오던 취업이민 희망자들은 자칫 I-485를 접수하지 못해 워크퍼밋 카드를 받지 못하고 소셜번호 신청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21세에 근접하는 동반 자녀들이 있을 경우 I-485를 접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21세 생일을 넘기게 된다면 에이지 아웃 사태까지 발생하게 돼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어도 영주권 취득까지 또다시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거소신고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 내 거주 및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 내 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한국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해외 영주권자에 대해 한국 내 거소신고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은 해외 영주권자들도 한국 국적이 아닌 시민권자들과 동일하게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국내 거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 등 해외 영주권자들도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현행 제도는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 대한 반감 그리고 재외국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영주권자들에 대한 국내 거소신고를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등의 재반 활동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 여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여권 제시 요구는 선거권 침해라며 제기한 소원 재판이 기각됐습니다. 재외국민 선거 등록 신청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본에 거주 중인 손모 씨가 공직선거법 218조 5의 2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5대4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 해당 조항은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 참여를 방지하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서기석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취소성 원칙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 재판관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데도 해당 조항은 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일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대학들의 졸업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대다수의 졸업생들은 기쁨과 우려 속에 축하를 받지만 교문을 나서면서 취업이라는 숙제가 다가옵니다. 준비된 인재를 받아줄 취업의 장이 문제입니다. 오는 5월 9일 롱아일랜드 대학 포스트 캠퍼스를 시작으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뉴욕 일원 주요 대학들은 졸업식이 이어집니다. 컬럼비아와 뉴욕대는 나란히 오는 21일에 졸업식을 하고 브라운 대학과 코넬 대학 역시 5월 25일 졸업식을 하며 졸업생들의 새 출발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오는 5월 29일 하버드 대학의 졸업 연설자로 선정됐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 역시 1966년 하버드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거대한 도시인 뉴욕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던 시정 운영 노하우 등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이은 졸업 일정으로 맨해튼을 비롯한 뉴욕시 일원의 대학 캠퍼스 인근은 교통 체증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졸업식 참석 예정자들은 물론 시민들도 우회 도로를 이용하거나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